네, 오늘 지수가 이제 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오르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또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제 또 그 이후에 나오게 될 뭐 물가라든지 또는 기업 실적들 계속 발표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어떤 경기 전망을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 미국 경기 지표들 내용에도 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반등이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 것은 FOMC 회의가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진행되고 나서 지수가 잠깐 빠졌지만은 이제 하방경성을 보이다가 거의 한 달째 빠지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해서 한 달 반 정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경기 침체나 둔화로 가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경기 사이클에 이제 역행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들은 짧게나 또는 이런 반등의 고점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무튼 하이라이트를 쳤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또 기관들의 매수의 탄력이나 일부분도 약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들 모두 그렇다는 것도 참고를 해서 이제 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런 상승의 흐름이나 강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은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은 2020 내년에 3년이에요. 올해 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2024년 말에는 미국의 또 그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내년도 5월, 6월 정도 전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대선 사이클을 고려할 때 아마도 지금 집권당이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내년도 9월 이후에는 미국 주가나 경기가 호조 국면을 띠면서 적어도 대선 6개월 전 사이클부터는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월가에서 내년 5월, 6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이제 또 내년도 연초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이 결국 부양책을 한다면 뭐 민주당 정부의 부양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가 되었지만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관련 종목을 갖고 왔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트 종목들 잠깐 보면은 뭐 현대위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실적 호전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며 1.6%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반등의 한계점은 뭐 7만 원 중반대 정도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되겠죠. 7만 한 5천 원 정도 가면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만 5천 원 정도 전후까지는 또 상승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 중에 ST큐브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쉬었는데요 다시 좀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나름 괜찮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주봉상의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17,000원과 18,000원 사이 언저리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 하에 있다. 저 정도 이쁘게 잘 받아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주봉이거든요. 십자선으로 양봉을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치면은 바로 뭐 17,000원 중반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유하신 분들 수익 극대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은 11만 3,500원. 종목의 이름은 바로 OCI 되겠습니다. 이 OCI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지수 빠지면서 좀 빠졌었는데 큰 그림에서 이제 지수가 좀 멈추니까 얘도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OCI라든지 또는 그 방위산업이나 전력이나
소위 방산주 이런 쪽은 어쨌든 경기가 내년도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돼서 이제 정부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는 아마 집중적으로 내년 5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께는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런 경기 부양책 특히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대란 때문에 미국도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하는 그런 공급 그 측면에서의 전력 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놨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뭐 좋은 상태고 또 물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5월 정도 전후에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양책이 예고가 된다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바닥권에 있을 때 담아 놓는다면 내년장에도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OCI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내년도에 앞서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OCI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 예상 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형태고 PER 기준으로도 지금 3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규제하고 견제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유럽 시장 쪽에서의 선전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보고요. 실적 전망 잠깐 보면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뭐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도 실적과 관련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에 대한 투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 실적에 지금 예상치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쪽에 대한 그 부양책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수혜주로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OCI이고요. 종목에 대한 뭐 자료 잠깐 보면은요, 이 천연가스 값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한두 달 만에 지금 60%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광주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하나 지어서 원전 같은 거 지으려면 원전에서 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5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5년에서 7년 걸리는데요. 태양광은 설치하면 사실은 뭐 짧은 시일 내에서도 전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어떤 에너지 대책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수확하는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석탄이나 이런 걸 다시 떼면서 화력 발전소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어떤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석탄과 관련해서도 결국 러시아 의존도가 또 있기 때문에 마냥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과 관련된 유럽의 투자는 결국 이런 쪽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유럽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 주먹까지 쥐고서 사진을 찍은 화이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에 다 시장을 내줘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신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유럽의 대중국 경제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적어도 에너지나 전력은 결국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늘어날 건데요. 정부 과거에는 이제 여당이었지만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만은 국회 차원에서 일단 뭐 법안이라든지 지원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든다면은 상당히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후특사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기후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석연료를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고 반면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또 원전 같은 그런 비중을 늘리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C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도 함께 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있었다면 바로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의 인페이스 에너지가 어제 17%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좀 강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 OCI 그리고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한번 그 떨어졌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지금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좀 이유나 이런 것 좀 아마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지수 영향이 일단 좀 컸다고 이렇게 봐요. 뭐 대부분 섹터들이 지수가 폭락하니까 따라서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이제 물가가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이든이 그 공약했던 공약대로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자극할 우려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쓸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러면은 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고 있고 지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 급등한 인페이스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그 언제냐면 지난해 11월 고점을 쳤던 이 레벨을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래도 많이 터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건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 흐름이 내년도 아마 5, 6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나 준비를 하자면은 아마 내년 초 정도부터는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바이든의 기후 관련한 그런 그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인페이스 에너지 차트 여러분들 자주 못 보시는 그 차트니까 꼭 한번 뭐 사진을 찍어 주셔도 좋고요. 태양광이 이렇게 앞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 13만 원, 2차 목표치 15만 원, 손절 라인 10만 5천 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